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푸드테크 스타트업 누비랩에서 웹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전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발 비전 공자로 다음 달이면 개발자로 일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스타트업 개발자로 성장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주니어 개발자로 초기 스타트업에서 동료들과 함께 협업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개발자가 되기 전의 나를 들려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스타트업 입사 후 실무에서의 협업 경험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 3가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걸 보고 구직자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서 일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발 비전 공적으로 스타트업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동료와의 협업 능력을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개발이 아닌 경험이 실무에서 어떻게 강점으로 적용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는 개발자가 되기 전의 나입니다. 네, 개발자가 되기 전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그것도 찐 문과예요.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대학에서는 행정학과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개발자가 되기 전에는 저는 전시기획자로 일을 했어요. 이제 미술 전시는 아니고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 트레이드쇼를 여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래 포스터들은 제가 했던 전시들이에요. 네, 이제 어쩌다 개발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일을 나는 재밌게 했었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떠오른 건 학교 다닐 때 진행했던 간단한 프로젝트였어요. 이제 식당 정보를 다국어로 보여주는 웹 서비스를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 친구들과 같이 해봤었는데요. 교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 주셨고 굉장히 또 즐거운 기억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인턴 경험이었어요. 대학 때 했던 두 번의 인턴 모두 스타트업 관련한 일이었는데,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서 항상 에너지를 느꼈던 기억이 좋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퇴사 후에 부트캠프에 들어가서 개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는 스타트업 개발자로 함께 일하기입니다. 이제 부트캠프를 마치고 여러 회사로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누비랩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포지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서비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같이 일할 동료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로 느껴졌기 때문에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에요. 네, 이제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밥 먹기 전 그리고 밥 먹은 후에 푸드 스캐너에 식판을 스캔하면 AI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고 또 남겼는지를 분석해줘요. 사용자한테는 식습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고객사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절감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도와주는 솔루션인 것이죠. 지금 기업, 학교, 군부대에 누비랩 스캐너가 설치되어 있어요. 올 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도 초청을 받아 다녀오기도 했어요. 지금은 약 40명 정도의 동료들이 부지런하게 서비스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누비랩에 합류한 시점은 정규직 동료가 한 8명도 되지 않을 때였어요. 저 혼자만 주니어였던 게 아니라 팀에 있던 모두가 주니어들이었어요. 모두에게 또 모든 게 또 처음이었었던 것이죠. 처음 개발 실무를 하면서 동료들과 어떻게 일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입사 초반에 제가 동료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제가 느끼고 배운 점들을 3부분으로 나눠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배운 첫 번째 레슨은 설득하고 설득당하기입니다. 제가 입사하고 첫 프로젝트를 맡았던 거는 식습관 리포트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스캔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자기가 섭취한 영양 정보를 보여주는 모바일 페이지였죠. 보통 한 달 주기로 고객에게 리포트가 나가는데 이전에 PDF로 전달되던 것을 이제 모바일 웹으로 구현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획도 만들어져 있고 또 와이어프레임도 이제 구성되어 있었어요. 자, 이제 기획이 나왔으니까 디자이너 또 백엔드 개발자님과 함께 신나게 서비스를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내에는 기획자님과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되게 난감했어요. 또 사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해진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리포트는 정해진 기간에 발송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또 우리는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대한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획서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에 의존해서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틀은 와이어프레임을 보고 만들고 기획서에 맞춰서 이제 백엔드 API나 DB를 또 수정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네, 이제 제가 처음 입사하고 만들었던 페이지인데요. 이제 왼쪽은 이제 PPT로 만든 기획서 와이어프레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걸 보고 만들었던 실제 프로덕트예요. 이제 어떠신가요?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쑥스럽네요. 이제 또 두 명이서 작업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너무 되게 엄청나게 많은 UI UX 공백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알럿이 위에서 오나요? 아니면 아래에서 오나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생각의 차이를 빠르게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슈가 생기면 빠르게 공유하고 또 의견을 조율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사용자의 권장 섭취량 대비 실제 탄단지 섭취율이라는 지표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도 어떤 이상적인 탄단지 섭취 비율이 있어요. 보통 탄수화물을 60으로 먹고 단백질은 15로 먹고 뭐 지방은 25로 먹고 이런 권장량이 있어요. 그 비율 대비해서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탄단지를 먹고 있는지를 전달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표를 차트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론트엔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차트를 그리는 것은 난이도가 다소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직접 만들기보다는 라이브러리를 응용해서 화면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 기획안으로 전달받은 차트는 대략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는 아니지만 약간 유사한 모습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라이브러리는 조금 구현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직접 만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획자님께 가서 이 모양의 차트는 제가 라이브러리 없이 만들어야 하는데 구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차트를 쓰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자님은 의견을 조금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차트 라이브러리를 함께 봤어요. 그때 저는 리차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같이 리차트를 보고 이제 몇 가지 안을 같이 검토했어요. 그래서 결국 파이 차트로 보여주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빠르게 해당 부분 작업을 쳐낼 수 있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한된 상황에서 빠르게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주니어였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회사 관점에서 결국 중요한 건 약속된 일정에 맞춰서 리포트를 전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완벽보다 완성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빠르게 우리가 리포트를 만들었고 최종 결과물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첫 프로젝트라면서 제가 배운 점은 이거였어요. 빠르게 설득하고 빠르게 설득당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네, 특히 리소스가 적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개발을 하다가 목표 기간 안에 무엇을 만들기 어렵다면 빠르게 상황을 공유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작업의 우선순위도 재조정할 수 있고 조율 가능한 부분은 또 빠르게 조율이 가능하니까요. 중요한 건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결정을 변경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요. 또 반대로 상대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빠르게 설득당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일하면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설득당한 이야기를 이력서 혹은 면접장에서 들려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API를 설계하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혹은 백엔드 개발자랑 의견을 조율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이슨 형태를 어떻게 받을지, 상태 코드는 어떻게 조율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디자이너님과 UI, UX 요소를 두고 의견을 같이 조율해 본 경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궁금한 거는 기술적 역량만큼이나 지원자가 얼마나 말이 통하는 사람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또 말이 통한다는 걸 조금 풀어 말하면 우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의견 조율이 가능한 사람일까? 라는 걸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과 동료로 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견을 같이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알고 싶은 거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개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혹은 팀 프로젝트 사례를 들려주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집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동료들과 갑자기 점심시간에 단체 주문이 엄청 밀려왔을 때 어떻게 빠르게 의견을 조율했는지 라던가 아니면 학교 팀 프로젝트에서 서로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의견을 조율했는지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결국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라는 보여주는 거예요. 알바든 팀플이든 실무에서의 의견 조율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니까요. 그리고 이걸 어디에 보여주느냐 궁금할 수 있는데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블로그나 노션에 적어주세요. 블로그 보여주시면 정말 다 읽어봅니다. 네, 제가 배운 두 번째 레슨은 동료의 언어 이해하기입니다. 네, 누비랩의 주요 고객사는 급식소예요. 이제 학교 식당이나 아니면 기업에 있는 구내 식당 이런 데 누비랩 스캐너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기획자님도 영양 전문가이세요. 근데 반면에 저는 급식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 기획안을 읽다가 밀양영양소라는 단어를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밀양영양소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밀양영양소는 비타민 A, B1, B2 이런 밀양의 영양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놀랬던 게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보통 먹다가 남긴 음식들을 음식물 쓰레기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로 더 분류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잔식이에요. 조리되었으나 아직 배식되지 않아서 남은 음식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처리량이에요. 조리 과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프로덕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급식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기획자님께 여쭤볼 수는 없는 일이었던 거죠. 이때 도움이 된 게 누비랩 급식 용어 정의서예요. 이제 CTO님과 기획자님이 사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급식 용어들을 정리했어요. 어떤 지표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넣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든 지표 중에 완식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특정 음식을 완전히 다 먹은 비율이라는 거죠. 이걸 구체하면 어떤 음식을 배식받고 이를 다 먹은 사람 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급식 용어 정의서를 통해서도 기획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반대 사례도 있는데요. 네, 아래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환경 대시보드예요. 하루에 스캔이 몇 번인지 또 잔반제로는 몇 번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스캔 횟수나 잔반제로 횟수는 사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예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누비랩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고 있죠. 그래서 기획팀에서 진철님 오늘 누비초등학교 스캔 횟수가 몇 번이에요? 이런 요청이 올 때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려서 확인해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 지표가 필요할 때마다 개발자에게 매번 묻는 거는 기획자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시도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DB를 같이 열어보는 거였어요. 실제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스캔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같이 알아보자는 그런 맥락이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기획자와 개발자가 모여서 사내 SQL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네, 우리의 DB, ERD는 어떻게 생겼고 테이블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를 같이 함께 확인해 봤어요. 또 그리고 쿼리는 어떻게 짜는지를 함께 실습했어요. 네, 간단한 셀렉트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같이 날려봤어요. 네, 그리고 쿼리는 어떻게 짜는지를 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아래가 그 결과입니다. 이제 누비랩 기획자분들은 간단한 데이터들은 직접 쿼리를 짜서 조회하고 계세요.
이제 매번 개발자한테 데이터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또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개발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넓어졌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두 사례 모두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면서 개발자는 기획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또 기획자는 개발자의 언어를 이해하면서 협업 효율을 높이려고 한 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배운 점은 이거였어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면 협업이 쉬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스타트업 개발자로 일하면서 느낀 건 나의 업무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에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님과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직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언어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내 업무를 상대의 언어로 풀어서 전달하는 요령을 배워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본적으로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란 걸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사람과 일하면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한 일을 들려주세요.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상대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저는 가끔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API가 뭔지 모르는 기획자 동료에게 API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해요. 이거는 사실 실제로 개발자로서 기획자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되게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제가 들려드릴 마지막 레슨은 커뮤니케이션 규칙 만들기입니다. 네, 개발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협업 툴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Git이죠. Git을 처음 써본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Git을 잘 활용하는 것은 개발자 간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인 거죠. 이제 커밋 메시지를 통해서 내 작업을 설명하거나 이슈 로그를 통해 히스토리를 잘 남겨둬야, 그래야 또 함께 일하는 개발자 동료들과 더욱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입사 후에 제가 이제 처음 코드를 짰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코드를 다 짜고 이제 완성해서 푸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커밋 메시지는 어떻게 남겨야 하는 거지? 이제 당시만 해도 사내에는 정해진 커밋 메시지 규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네, 여러 회사들 케이스를 참고해서 이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봤어요. 이제 아래 보시는 화면은 그때 제가 노션에 기록해 두었던 Git 가이드라인이에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뭐 이제 빔을 사용해서 이제 내 커밋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자 라던가, 아니면 긴모지를 사용해서 커밋의 성격을 정의한다던가, 그런 간단한 내용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때 만든 간단한 규칙들을 지금까지도 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동료들이 생기면서 계속 의견이 덧붙여지고 있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야 서로의 협업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커뮤니케이션 규칙이 없다면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규칙이 없는 것보단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통 그렇지 않은 직무가 어디 있겠냐면 개발자 간의 협업에서는 규칙을 가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규칙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규칙이 없는 케이스라면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무리 사소한 규칙일지라도요. 팀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 같이 세운 원칙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규칙이라도 부재하는 것보다 나으니 함께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게 좋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같은 맥락에서 이런 걸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로젝트나 팀플을 하면서 규칙이 없었을 때 주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던, 또 커뮤니케이션 규칙을 만들었던 경험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아침에 일하는 파트랑 저녁 파트가 재고 관리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세웠는지, 아침에 출근한 사람을 위해서 전날 저녁에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려드리면 좋겠네요. 또 동료와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의견을 조율했는지도 함께 들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설득하고 또 설득당하기예요. 포인트는 내가 설득이 가능한 사람, 또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는 동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양한 직군과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커뮤니케이션 규칙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질서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주도적으로 협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개발 비전 공자로서 했던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개발자 일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로 중요한 직무가 개발자, 특히 스타트업 개발자 포지션이라고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전시 계획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외주 업체랑 했던 커뮤니케이션이 개발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저는 학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내용들을 쉽게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개발자로서 다른 직군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각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정리해서 기록해 보세요. 또 동료들과 회고도 자주 하시고 피드백도 많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자신보다 남들한테서 자기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노션에, 또 이력서에 꼭 그런 것들을 기록해 주세요. 회사는 정말로 다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니어 지원자들 중에서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창구라고 느껴졌어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의 구직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철@nubilev.com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와 함께할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누비랩에서 선하고 재능 있는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티드에서 누비랩을 검색해 보셔도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전진철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